안녕하세요. 야마하 R3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 08월에 신차를 내려서 현재까지 7,300km를 조금 더 탔습니다. 타면서 느낀 점을 그저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참고로 2019년식부터는 약간의 변경이 있는데요. 내부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외관은 프론트 카울, 그러니까 앞쪽 디자인하고요. 기름 탱크 형상이 좀 바뀌고요. 서스펜션도 도립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고요. 그 외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변경이 다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도 690만원 후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제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야마하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복잡한데 저 같은 일반적인 라이더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만 짚어보면요. 좌측 상단부터 엔진 형식이 나옵니다. 321cc고요. 병렬 2기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42마력의 6단 기어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레임, 브레이크는 ABS 기본이고요. 타이어와 사이즈 나오고요. 가격은 VAT 포함 628만원이고요. 우측으로 오시면 이런저런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시트고를 보시면은 780mm로 발착직성이 좋고요. 연료 탱크는 14리터인데 10리터 정도 쓰고 나면은 연료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보통 4리터 조금 남았을 때 그때쯤 들어오고요. 중량은 169kg로 끌발을 할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거리는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얘기할까 하는데요. R3는 장르가 어디에 속하냐는 겁니다. R차 같긴 한데 F차라고들 하니 어떤 게 맞냐는 거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일어서는 자세, 입문자를 위한 배려 등으로 F차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도 F차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름도 YGF R3, 외관도 R차처럼 보이고요. F차라고 하기에는 많이 수그러지는 자세, 그 외 달리기 특성이나 이런저런 배치 등이 R차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이 성격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R차와 F차의 장점을 가져오고 다양한 라이더를 겨냥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타면서 느끼기에는 자세가 좀 편한 R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들리는 말로는 2019년식은 좀 더 R차에 가깝다는 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쪽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배치고요. 패싱, 라이트 상향등, 하향등, 좌우, 그리고 크락션. 이 기종은 비상등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따로 제가 달았는데 이쪽에 달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엑셀, 킬 스위치, 시동 스타트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보이시고요.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사제로 다른 거고요. 포크는 지금 적립식이고요. 2019년부터 이게 도립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쪽 앞면도 디자인이 좀 바뀝니다. 2019년부터는요. 그리고 브레이크고요. ABS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R3 같은 경우 ABS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R3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정말 좋은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이 백밀러입니다. 이게 지금 뒤에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깨 숄더 체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하는데 2019년식에 조금 기대를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 위치가.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 부분을 해결한 게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저도 타면서 정말 아쉬웠어요. 다 괜찮은데 이 백밀러 볼 때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F차로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또 이제 R차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만 F지
탈 때 보면은 알차처럼 엎드리게 되면은 백밀러의 시인성이 갑자기 또 좋아져요. 그래서 이 차의 성격이 애매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이 좀 있기는 해요. 특히 이 시트를 보시면은 시트고 같은 경우 여길 기준으로 780이면은 여기 쓸 경우에는 800 대충 10 정도 돼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알차 정도의 높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힙을 이쪽으로 뺀 다음에 자세를 잡아주면 백밀러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알차의 그런 느낌도 좀 나요. 그래서 이 시트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은 이걸 탈 때 R3 또 이제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살짝 경사가 져가지고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게 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탈 때 이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타다 보니까 알차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급가속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걸터 앉으면은 확실히 좀 낫습니다. 느낌이나 어떤 나갈 때 여러 가지가요. 이쪽으로 쪼으시면은 딥브레이크 쪽이고요. 역시 ABS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ABS가 기본 장착이었고요. 2019년도부터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ABS가 선택이라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ABS가 장착이 되어 있는 바이크를 구입하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125cc 이상 대형 바이크는 앞으로 ABS가 의무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ABS가 장착이 되어 있는 바이크를 구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제가 타고 있는 2017년식의 브레이크는 원하는 만큼의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충분하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흠잡을 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ABS 브레이크의 특성으로 보이는데 ABS가 작동되면 미세하게 드르륵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이 타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적응되니까 별 신경은 안 쓰이는데요. 하지만 R3 브레이크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 저의 경험이랑 여기저기 들은 얘기, 본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은 ABS 특성과 입문자를 위한 배려가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급제동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급제동을 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도로라는 것이 돌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몇 차례의 급제동 때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브레이크가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약하다기보다는 제동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R3 같은 경우 풀브레이킹 시에 땅에 내려 꽂히는 제동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곳에 멈추지 않느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원하는 곳에 서주는데 그 원했던 곳까지 쭉 가서 서줍니다. 아주 심장이 쫄깃해지거든요. 분명 멈추기는 하는데 풀브레이킹은 했지만 땅에 꽂히지는 않을 뿐더러 바퀴는 계속 굴러가면서 원했던 곳에서 서줍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밀리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ABS 개입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ABS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놔줬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바퀴가 락이 걸리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풀브레이킹 시에 차체에 불안정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풀브레이킹을 이렇게 내가 잘했었나 할 정도로 제동 시에 안정적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잘 달리면서도 안정적인 제동 상황을 연출한 세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입문자를 위한 배려 같기도 하고요. 풀브레이킹 시에 내려꽂히는 바이크, 재미있지만 평범한 라이더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바이크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모습인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 사이즈가 좀 바이크 크기에 비해서 작은 게 아니냐, 뒷방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약간은 좀 아쉬운 느낌은 없지는 않아요. 근데 달릴 때 보면은 크게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지까지 타면서 타이어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 대충 한 1000km를 넘기 전까지는 이게 약간 좀 미끄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길들이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깊은 코너 뭐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대략적으로 보셨고요. 그 외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3 이 녀석의 달리기 특성은 꽤 재밌는 녀석입니다. 쿼터급이고 F차라고 해서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여줄 줄 알았지만 주행감은 R차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나 야마하 차들이 고RPM으로 갈수록 성격이 바뀌고 까다롭다는 말은 전부터 들어왔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가속감, 빠따감이라고도 하죠. 7000에서 9000rpm 부분을 지나면 밀어붙이는 가속감이 꽤 재밌습니다. 빠따감이 좀 있더라고요. 느낌은 F차의 부드러운 주행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까다롭지도 않고요. 미들이나 리터처럼 무지막지한 가속감은 아니지만 나도 달릴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면은 주말에 달리다 다른 팀에 잠시 막 섞여서 달리기도 했는데요. 미들급 이상 바이크들하고도 나름 잘 섞여 달려줍니다. 물론 긴 직선 구간에서는 약간 아쉬운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코너라면 아쉬움은 사라지고 자신의 실력 없으면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너가 생각 외로 날카롭습니다. 완만한 코너 라인을 생각하면서 코너 진입 시 차체를 기울이면 훅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요. 가벼워서 그런 건지 잘 눕고 코너도 생각보다 날카롭고요. 생각했던 코너 라인보다 더 안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제가 듣기로 야마하 차들이 어설픈 코너 진입 시 가차없다고 하던데 이 녀석은 그런 것 없이 잘 받쳐주더라고요. R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문자에 대한 배려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승차감은 어떠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이 차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경쾌하게 일반적인 라이딩을 즐기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서스펜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적당히 충격도 흡수해주고 달리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탄탄한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세팅하고 싶은 느낌이 살짝 들고요. 반대로 고속주행이나 급가속, 코너 등 본격적인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약간은 하드하게 세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리어 서스펜션이 7단계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보고요. 다음 질문은 아마도 쿼터가 입문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기종이라서 이런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요. R3로 장거리를 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됩니다. 사람이 먼저 지치지 R3는 지치거나 하는 그 어떤 느낌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장거리 주행에 있어 신경 쓰이게 한다거나 굽이치는 높은 산길을 달리는 데 있어 힘이 딸려서 힘겨워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시원스럽게 아주 잘 나가줍니다. 그리고 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비라는 게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발이만 하신다면 쿼터치고는 연비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10km 후반에서 20km 초반 정도가 나오고요. 시외로 나와 국도로 타신다면 어느 기종이나 그렇지만 이 녀석도 연비가 올라갑니다. 국도에서 몇 시간씩 항속 주행을 하시면 30km 초반이 나오고요. 7000에서 9000rpm 정도를 쓰시면서 정속 주행을 하시면 20km 중반 정도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물론 국도에서 좀 쏘시는 스타일이라면 20km대에서 연비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종합해보면 대충 20km 초중반 정도가 이 녀석의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느낀 점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R3에 대해 짧게 평을 하자면 편하게 라이딩을 하면서도 가끔은 장거리도 가보고 싶고 때로는 R차처럼 속도를 내면서 일타를 꿈꾸고 싶다면 이 녀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하세요.